안녕하세요. 프리뷰의 낸 팀장입니다. 11월 23일 NBA 리뷰와 11월 24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경기는 뭐 경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일단은 저희가 브루클린의 마인승,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의 승, 그 다음에 어저께 덴버 디트로이트 경기는 뭐 덴버 GTD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출장을 하면 출장을 안 하면 그냥 패스라고 했었는데, 브루클린이 좀 아쉽네요. 브루클린이 좀 아쉽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어떤 최악의 경우의 수가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뭐 밀튼이나 뭐 멜튼 같은, 그 다음에 니앙, 걔네들의 3점이 터지면 답이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터졌어요. 3점 적중률이 무려 50%가 넘으면서 브루클린이 좀 고전하는 경기를 했고, 필라델피아가 아무래도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니앙의 최근 3점 적중률이 한 20%밖에 20에서 30% 사이인데, 오늘은 뭐 엄청났었고, 뭐 밀튼 멜튼 다 폼이 좋았고, 대부분의 필라델피아 선수들의 폼이 매우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이 패였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경기, 오후 경기에 저희가 오후 경기 1순위가 GS 칼텍스 플러스 1.5 핸디캡승, 2순위가 IBK 승, 3순위 마인승, 그 다음에 4순위 OK 플러스 핸디캡승 이렇게 드렸는데, 저희가 단폴로 IBK 플러스 1.5 핸디캡승 75%, 그 다음에 우리은행 마인승 플러스 IBK 승 조합 이렇게 드렸었는데 다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IBK 승이 IBK 승이 이게 3배가 넘는 배당이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2순위로 올리면서 이게 우마랑 같이 조합이 되면서 들어왔는데, VIP들에게 제공된 조합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자신할 수 있었던 건 오늘 오전에 제가 뭐 누구라고는 이렇게 얘기를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좀 이해해 주시고, 관계자에게 김희진의 어떤 출장 소식과 김희진의 폼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접하고, 그 다음에 IBK와 GS 칼텍스의 최근 어떤 경기력을 보았을 때, 만약에 IBK의 지금 김희진의 좋은 폼까지 가세한다면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오버 패스 하라고. 언오버 이거 IBK 비벼가지고 뭐 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IBK 플러스 핸디캡 승을 사거나 아니면 IBK 승을 사라고. 방송에서도 제가 오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IBK 승을 드렸던 거고, 이게 또 우리은행은, 사실 우리은행 마인승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어요. 유성호 감독이 1라운드에서 삼성생명한테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그 외국인 여자의 그 여자의 어떤 수비력, 키아나의 어떤 수비력이 문제가 돼서 지금 임금배 감독이 정말 답답한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은행이 오늘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이겼죠. 아까 제가 봤을 때까지 40점 차였었는데, 그래서 우마와 IBK 무난히 들어와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꽤 많은 수익을 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자, 그럼 내일 경기 봅시다. 내일 NBA는 이게 이제 GT도 너무 많고 엉망이에요 지금. 요새 NBA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좀 시컵했던 게 세크라멘토랑
어저께 세크라멘토랑 멤피스 경기였었잖아요. 예. 멤피스 경기였었는데 멤피스의 자모란트가 분명히 아웃이었어요. 예. 분명히 아웃이었는데 갑자기 GTD더니 나오더라고요. 예. 팁은 벌써 나갔는데. 아, 정말. 그래서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드네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샬럿과 필라델피아 경기, 뭐 필라델피아 여전히 백투백인데다 아무도 안 나오죠. 맥시 하든, 그다음에 엠비드, 예, 다 안 나오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와 포틀랜드 경기, 예, 클리블랜드는 러브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러브, 그다음에 르버트도 안 나오고, 포틀랜드는 릴라드 안 나오고, 근데 예, 그다음에 포틀랜드는 하트가 GTD, 그다음에 클리블랜드는 케빈 러브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GTD군요. 예, GTD. 그다음에 인디애나 미네소타 이 경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일단 패스를 했고, 그다음에 애틀란타와 세크라멘토 경기 한번 봅시다. 예, 애틀란타와 세크라멘토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세크라멘토는 라인업이 깨끗해요. 예, 세크라멘토는 라인업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헌터 정도가 GTD인데, 애틀란타 경기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애틀란타는 어떤 팀한테 약하다? 백코트가 강한 팀, 백코트가 좋은 팀, 백코트 수비가 좋은 팀한테 약하다. 예. 그런데 현재 세크라멘토의 백코트가 누구냐면은 폭스, 그 다음에 휴어터,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몽크, 뭐 이렇게 있죠. 예, 최근 5경기로 볼게요. 예, 몽크, 그 다음에 뭐 테렌스 데이비스, 뭐 미첼,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좋아요. 예, 수비가 상당히 좋다고요.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수비가 좋은 가드들이 몇몇 있어요. 예, 휴어터도 수비가 좋고요. 예. 자, 백코트에서 수비가 좋다라는 얘기는 0이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가드들의 뎁스가 두텁기 때문에 0의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막을 수가 있어요.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내내. 0이 평균적으로 36분을 뛰는데, 36분 내내 세크라멘토의 백코트 때문에 답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오늘도 0은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0의 의존도가 좀 심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좀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이 공을 너무 오래 끌고 다녀요. 예. 0이 너무 공을 오래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 백코트에서도 수비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카펠라까지 0에서 프론트까지 0에서 카펠라까지 가는 그런 어떤 패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애틀란타는 극복을 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애틀란타의 어떤 3점 슛이 27%밖에 안 됩니다. 예. 27%밖에 안 되는데 0의 슛감도 썩 좋지 않은 상황. 지금 최근 5경기 29%. 예. 전반적으로 지금 애틀란타 선수들의 슛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반면 세크라멘토는 오늘 경기에서 봤듯이 자모란트가 나왔는데도 이겼어요. 예. 사실 베인이 안 나오고 베인 하나 빠지고 나서 오늘 베인 하나 빠진 멤피스면은 거의 완전체잖아요. 그죠? 그런 팀을 그것도 원정에서 물론 4쿼터 막바지에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젊은 선수들이 좀 허우적 덤벙덤벙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일단 저기 누구야,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사보니스가 오늘 경기에서 조금 많이 뛰었다라는 게 약간 좀 걸리기는 하지만, 카펠라를 수비하는 데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카펠라의 어떤 평소 득점보다는 카펠라가 한 12점 정도 득점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적게 실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보니스 같은 경우는 수비도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16점 정도.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페인트존 수비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세크라멘토의 페인트존보다도 수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페인트존 점수가 최근 많이 늘어났어요. 56점. 최근 5경기. 오버롤을 보면 54점인데, 그죠? 최근 5경기는 56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외곽이 안 터져서 그래요. 외곽이 안 터지다 보니까 자꾸만 비집고 들어가는데, 애틀란타도 외곽이 터져야지만 전반적으로 백코트와 프런트 코트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세크라멘토의 프랜승을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보스턴과 댈러스. 지금 보스턴이 테이텀이 GTD입니다. 이거 테이텀이 안 나오면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테이텀이 안 나오면 분석의 의미가 없고, 만약에 테이텀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테이텀이 안 나온다 그러면 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댈러스 같은 경우는 댈러스는 완전히 돈치치 원맨 팀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돈치치 원맨 팀이고, 그 다음에 돈치치가 부진하면 팀이 부진하고, 돈치치가 날아다니면 팀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스턴이 직전 시카고전에서 패배했지만 이날은 시카고가 워낙 잘한 경기였고, 그 다음에 댈러스는 차포 다 빠진 덴버한테 졌어요. 이날 머레이도 안 나오고 요키치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는데 댈러스가 졌어요. 체력적인 돈치치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치치가 잘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원맨팀 돈치치에게 의존하는 그런 경기력이다 보니까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최근 돈치치의 득점력을 한번 보면 돈치치가 오버롤 33점 넣거든요. 평균 33점 넣는데 최근에는 26점 넣어요. 26점 차이 많이 나죠. 그만큼 돈치치가 많이 힘들어한다. 좀 많이 힘들어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스턴은 백코트가 워낙 강하니까 스마트 있죠, 제일런 브라운 있죠, 화이트 있죠. 지금 보스턴의 백코트를 상대하는 댈러스의 백코트는 디니디, 그죠? 디니디, 팀 하더웨이, 이 정도. 그다음에 돈치치, 이 정도인데, 일단은 보스턴의 백코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댈러스의 백코트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결국은 돈치치의 원맨쇼가 되지 않을까. 사실 아무리 보스턴의 수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돈치치나 죄송합니다. 돈치치가 아니라 스마트나 화이트나 브라운이 돈치치를 막기는 좀 버겁죠. 실질적으로 돈치치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3번 역할도 하잖아요. 3번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스턴에서 테이텀 정도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텀이 없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테이텀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가 218.5점인데
댈러스가 패를 한다면 댈러스가 저득점으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진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이긴다면 저득점 상황에서 보스턴이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봅시다. 마이애미 워싱턴은 뭐 다 GTD예요. 다 GTD고, 그다음에 토론토와 브루클린,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는 브루클린이 이길 것 같은데, 왜냐면 토론토 뭐 시작함도 없고, 벤플릿은 오늘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어떠한 뎁스 차이를 보면은 당연히 브루클린이 앞서죠. 뭐 어빙도 있고 듀란도 있고, 뭐 지금 브루클린은 누가 GTD 말이 안 나오네. GTD냐면 와다나베 하나가 지금 GTD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토론토는 지금 볼게요. 잠깐만요. 뭐 반스, 그 다음에 벤튼, 뭐 이런 애들이 지금 GTD인 상황인데, 라인업에서의 무게감은 확실히 브루클린이 좋죠. 브루클린이 좋은데, 오늘 경기하는 거 봐서는 브루클린은 못 가겠어요. 어빙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어빙이 없는 게 나아요. 어빙이 들어오니까 듀란이 죽어요. 어빙이 들어오니까 듀란이 너무 많이 죽는다고요. 차라리 어빙이 없으면 듀란이 뭔가를 할 텐데, 듀란이 죽으니 이게 듀란의 어떤 득점 기회비용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전 이 경기는 패스. 굳이 따지자면 전 브루클린 보는데, 어빙 좀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농구에만 집중하겠다 그랬는데 농구 좀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구 집중 안 하고, 전 개인적으로 듀란 팬인데 진짜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자, 미러키 시카고 경기. 미러키 시카고 경기는, 이 경기는 왜 패스했냐면 당연히 이거 미러키가 이길 것 같아요. 뭐 미들턴이 오늘 GTD이긴 하지만 미러키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이거 핸디가 너무 높아요. 7.5. 핸디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미러키가 뭐 이렇게 핸디를 꼬박꼬박 이렇게 빵꾸 난 거 보이시죠? 빵꾸를 꼬박꼬박, 이렇게 핸디를 꼬박꼬박 해주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리고 미러키가 뭐 공격보다는 최근 이제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이다 보니, 뭐 시원하게 마인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시카고가 직전 경기에서 시카고가 라빈이 잘했어요. 라빈이 잘하면서 이제 시카고가 좀 살아났는데, 일단 이거 뭐 미러키 승 해봐야 뭐 배당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마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경기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와 덴버 경기.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포구셉스키가 오늘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덴버는 특별히 못 나오는 선수가 뭐 하일랜드 정도, 스미스, 하일랜드 스미스 정도, 조금 뭐 덜 중요한 선수가 지금 GTD입니다. GTD인데 문제는 오늘 경기예요. 오늘 덴버가 디트로이트한테 졌어요. 다 나왔는데,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뭐 요키치, 머레이, 자말 머레이, 뭐 콜드 포플 다 나왔는데 졌어요. 진 이유는 외곽이 안 터지고 최근 요키치의 슛감이 안 좋습니다. 요키치를 한번 볼게요. 요키치의 슛감이 안 좋아요. 요키치를 보면 요키치가 평균 오버롤입니다. 평균 3점이 한 28%에 21점 넣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요키치가 3점 자체를 안 던지네요. 그리고 7.8점이에요. 득점이.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8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키치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키치의 어떠한 점수력이 이만큼 떨어지니 다른 선수들이 대신 해줘야 되는데,
뭐 하이랜드가 3점을 많이 넣는다고 하지만 오늘 GTD죠. 그죠? 오늘 GTD고 그 다음에 얘는 수비가 안 돼요. 마이너스 10.8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그나마 이제 혼자 고군분투 해주는 상황. 뭐 자말 머레이도 뭐 역시 혼자 고군분투 해주는 상황. 근데 역시 외곽은 포터 주니어는 6개나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33% 낮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덴버가. 예. 오클라호마가 직전 뉴욕과의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이날 패배의 원인은 뭐냐면 페인트 존이 탈탈 털렸어요. 예. 그럼 이유가 뭐냐? 예.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땐 포구셉스키가 없어서 그런가? 왜냐면 얼이 나왔었거든요, 이날. 예, 이날 오클라호마 보면은 포구셉스키 대신에 얼이 나왔었는데 얼의 최근 5경기 보면 얼 어딨니? 여기 있구나. 뭐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예. 10점, 2점에. 그런데 완전히 털렸어요. 근데 사실 오클라호마가 수비가 썩 좋은 팀은 아니에요. 예, 오클라호마가 수비가 썩 좋은 팀은 아니다. 오버를 보면 지금 116에 117점, 116 득점에 117 실점인데 최근 5경기 보면은 123에 126이에요. 9점이 9점이나 지금 더 많이 수비를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득점도 뭐 그만큼 7점 정도 늘어난 상황.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에는 오늘 덴버가 오클라호마의 페인트 존을 요키치가 탈탈 털 수 있을 것 같다. 예,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 요키치가 분명히 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키치가 최근 3점을 안 던져요. 3점 안 던지죠. 어템트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3점 안 던져요. 예, 그리고 거의 골밑 플레이, 필드골 플레이를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키치가 오늘 오클라호마의 페인트 존을 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클라호마의 페인트 존을 털지언정, 이 외곽에서의 장점은 오클라호마가 훨씬 더 강하다. 예, 42%, 36%. 예, 오클라호마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오클라호마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다. 일단은 최근 덴버의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슛감이 좋지 않고 오클라호마 선수들의 슛감은 괜찮으며 백코트에서도 쉐이나 기디 정도면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나 그다음에 자말 머레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기세는 쉐이나 기디가 더 좋다. 그리고 저는 쉐이가 뭐 포터 주니어나 머레이보다도 훨씬 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클래스 높다고 생각해요. 쉐이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상황에서 오클랜드가 플러스 핸디캡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승리까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 포들이 오늘 GTD인데 포들이 입구 없구에 따라서 핸디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포틀이 없다. 뉴올리언스가 그냥 학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포틀이 없다. 뉴올리언스가 학살. 근데 포틀이 있다. 그러면 발렌슈나스나 자이온이 조금 더 뻑뻑해지겠죠. 물론 이걸 경기의 승패, 저는 이거 뉴올리언스 강승 봅니다. 정말로 강승 봅니다. 핸디 말고요. 승리만 강승을 보는데 그게 그도 그럴 게 일단 샌안토니오는 포들 한 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발렌슈나스 있죠. 자이언 윌리엄슨 있죠. 빅맨에서 앞서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도 뭐 바셀 정도? 근데 여기는
맥컬럼 있죠, 잉그램 있죠. 뭐 상대가 안 돼요. 백코트도 그렇고 프론트 코트도 그렇고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120점 실점합니다. 최근 5경기 124점 실점해요. 득점력도 오버롤이 110점인데 최근 5경기 100점 넣고 있어요. 101점. 지금 샌안토니오를 봐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돼요.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NBA 가장 바보팀은 디트로이트였었거든요. 근데 샌안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뀐 이유가 수비가 안 돼요. 근데 더 슬픈 건 공격도 안 돼요, 얘네들. 예. 골스 경기였나? 레이커스 경기였나? 아, 골스 경기였구나. 이때부터 얘네들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예. 이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132대 95. 예. 물론 지금 원정 백투백, 원정 경기, 원정 5연전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1, 2쿼터의 경기력을 보면 예. 얘네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경기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알 수 있잖아요. 게다가 3점 슛도 최근 5경기 28%.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의 승리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샌안토니오는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54점인데 상당히 높은 편이죠. 포들이 없으면 득점 루트가 마땅히 없어요. 게다가 지금 뉴올리언스 수비 보세요. 페인트 존에서 수비 상당히 좋죠. 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뉴올리언스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샌안토니오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포들이 없다. 그러면 뉴올리언스의 마인승. 예. 포들이 있다 해도 솔직히 마인승은 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나는 정말 뉴올리언스를 사랑한다. 예. 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세요. 지금. 만약에 포들이 안 나오는 게 확정이 되면은 이거 훨씬 올라갑니다. 예, 제가 봤을 땐 훨씬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기준점이 올라갔으면 올라갈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뉴올 일반승은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뉴올 일반승 못하면 예, 내일 한강 가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타와 디트로이트 경기는 이건 당연히 유타죠. 예, 유타인데 디트로이트를 모르겠어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덴버를 이겼어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얘네들 진짜 얘네 핸디 꼬박꼬박 챙겨가는 거 보세요. 예,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오늘 디트로이트가 덴버한테 이겼어요. 덴버한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은 3점 슛 성공률이 30%가 안 되나? 조금 넘나? 하여튼 그래요. 저조했어요. 그런데 덴버한테 어떻게 이겼냐면은 페인트 존 득점이 60점이 넘었어요. 예, 페인트 존 득점이. 그럼 유타가 페인트 존 수비가 안 좋거든요. 유타가 페인트 존 수비가 57점이에요. 예. 안 좋아요, 페인트 존 수비가. 그런데 그렇게 꼬박꼬박 점수 챙겨간다면 마이너스 11.5 이걸 어떻게 해요, 유타가. 예. 이걸 어떻게 해요. 물론 유타가 승리는 하겠죠. 예. 그렇다고 제가 이거 유타의 승리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뭐 이거 배당 뭐 1.1 몇 배 뭐 그런데. 핸들을 봐야 되는데 핸들을 모르겠어요. 예. 얘는 꼬박꼬박 점수는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력 보면은 오버롤이 109, 111, 그 다음에 112, 116. 실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득점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공격력은 나름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3점도 32% 정도. 근데 꾸역꾸역 핸들은 챙겨간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패스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폴 조지와 레너드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준점이 8점 하나 줬는데 홈골스 잘하죠. 예, 홈골스 잘해요.
잘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핸디를. 이거 골스의 승리 봅니다. 예, 골스의 일반승을 봐요. 예, 골스의 일반승을 보는데 폴 조지랑 카와이 레너도 다 안 나옵니다. 이 경기 클리퍼스는요. 예, 그리고 스테판 커리와 탐슨 정도는 직전 경기 직전 뉴올과의 경기에서 안 나왔죠. 예, 뭐 작정하고 버린 경기였죠. 이 경기는 예, 안 나오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내일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홈에서의 골스, 그 다음에 홈에서의 탐슨과 커리의 슛감, 그 다음에 최근 탐슨의 슛감이 올라왔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마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클리퍼스가 제가 왜 주저했냐면은 클리퍼스가 최근 슛감이 좋아요. 예, 41.9%예요. 그리고 클리퍼스의 최근 뭐 폴 조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모리스 40%,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바툼, 예, 다 지금 뭐 레지 잭슨, 예, 이 조합이면은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수비가 좋아요. 아시잖아요. 예, 수비 좋고 3점을 많이 안 맞아요. 3점 안 맞기로는 거의 원투펀치일 거예요, 아마 클리퍼스가. 그래서 꺼리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 폴 조지 안 나와? 레너드 안 나와? 야, 골스 홈이야? 이거 골스로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만약에 내일 경기 클리퍼스의 컨셉이 수비라면은 수비로 경기를 풀어간다면은 골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 기준점이 제가 높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골스가 승리는 하겠지만 서도 그렇다고 클리퍼스의 핸디를 보기에는 최근 탐슨과 커리의 슛감이 너무 좋아. 저는 패스를 추천드립니다. 요새 NBA가 어려워요. 예, 요새 NBA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내일 일단 좋은 경기 제가 프리뷰한 경기는 그나마 좀 GTD의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많은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예, 투데이 다 읽으실 수 있고 오늘 배구 이거 그냥 읽으실 수 있어요. 예, 회원 가입만 하셔도 저희 IBK 핸디캡승 그냥 승리 예상한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 네이버에서 예, 프리뷰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면서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앤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